지금까지 몇 가지 미색에 대한 경험 법칙을 소개했습니다. 이번 주 마지막으로 드브로이의 물질파 이론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험 법칙이란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규칙적인 자연현상에서 일어나는 규칙성이라고 했죠. 드브로이의 물질파 이론은 조금 색다릅니다. 드브로이는 1892년 프랑스 귀족의 차남으로 출생했습니다. 누나들도 있었지만 형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형이 있었고 차남인데, 이 드브로이는 소르본 대학에서 역사와 법률을 전공하면서 아주 재미있게 지냈습니다. 활발한 청년이었다고 합니다. 역사를 공부하고 법률을 공부하고 나중에 정치를 한다든가 그럴 계획이었는데, 그 형이 물리학자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당시에 솔베이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동생한테 이야기해 줬습니다. 당시 솔베이 회의는 사실은 지금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아는데 굉장히 유명한 회의입니다. 솔베이 회의의 솔베이는 사람 이름입니다. 솔베이는 벨기에 사람인데 비누 공장, 비누를 만들어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오염물질을 생성하지 않는 솔베이 공법을 만들어서 엄청나게 돈을 벌었는데, 이 돈 번 것을 모두 자선사업에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금으로 벨기에의 수도 브뤼셀에서 당시 유명한 물리학자와 화학자들을 모아놓고서 당시 가장 첨단 그런 연구 주제들에 대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때 일반 사람들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가지고 대중한테도 관심을 갖는 그런 회의였는데, 1911년부터 3년마다 한 번씩 열렸습니다. 20세기 초, 바로 이 1911년 이런 때는 어떤 때였냐면, 지금 물리학이, 새로운 물리학이 막 만들어지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솔베이 회의 한번 하면서 거기서 새로운 얘기가 나오면 그것들이 또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그럴 때였어요. 가장 유명한 것이 1927년 5차 솔베이 회의입니다. 그때 이 사진에 나온 이 사람들 29명이 있는데, 플랑크, 퀴리 부인, 로렌츠, 디락, 아인슈타인, 슈레딩거, 파울리, 보어, 쟁쟁한 사람들 다 모였습니다. 29명 중에서 17명이 노벨상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그 형이 그 솔베이 회의에 직접 가서 듣고 생생한 내용을 동생한테 얘기해 주는데, 이 동생은 너무너무 재미있었습니다. 그때 물리학 어떤 형편이었냐면, 1900년에 플랑크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양자론을 제안했죠. 이 양자론은 어떻습니까? 흑체 복사 곡선을 설명하기 위해서 양자론에 도달했지만, 뉴턴 역학을 꽉 믿고 있던 플랑크는 양자론은 뉴턴 역학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언젠가는 틀린다고 판결나고, 흑체 복사 곡선도 양자론이 아닌 다른 것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으로 믿었다고 했죠. 그런데 그 뒤로 점점 플랑크의 양자론이 더 많이 이용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1905년 아인슈타인이 광전효과 설명할 때 이 양자론 이용이 됐죠. 특히 플랑크 상수가 굉장히 중요하게 이용이 됐습니다. 이 광전효과는 바로 빛이 입자의 성질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들을 형한테서부터 전해 듣고 드브로이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파동이라고 굳게 믿고 있던 빛이 입자라면, 입자라고 굳게 믿고 있던 전자도 파동이지 말란 법이 있느냐. 그래서 그런 것을 설명할 수 있는 논문을 썼습니다. 100페이지나 썼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파리 대학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당시 파리 대학의 물리학과 교수들은 그 논문을 어떻게 할지 몰랐어요. 그런데 마침 아인슈타인이 파리 대학을 방문하는 기회가 있어서 이걸 보여줬더니 드브로이가 이 논문을 극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드브로이는 파리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랬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1925년의 일이죠. 1927년에 바로 미국의 벨 연구소에서, 미국의 벨 연구소는 그 전화회사 연구소지만 사실은 그 벨 연구소에서 기초 연구들을 많이 해가지고 거기서 노벨상 수상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 이제 앞으로 배우면 더 많이 이제 거기서 노벨상 수상자들이 나오는데 그 벨 연구소에 있던 데이비슨과 거머가 그리고 스코틀랜드에 있는 영국이죠. 아버딘 대학의 조지 톰슨이라는 사람. 이 조지 톰슨은 전자를 발견한 톰슨의 아들입니다. 이 톰슨이 무슨 일을 했냐면 결정으로 이루어진 물체, 결정은 그 수정 같은 이런 결정체입니다. 여기다가 전자를 보냈습니다. 전자를 보내가지고 스크린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무엇이 나왔냐면 간섭무늬가 나왔어요.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처음에 전자를 몇 개 보낼 때는 여기저기에서 번쩍번쩍 스크린에다 형광물질을 발라놓고서 이걸 이제 기록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저기서 번쩍번쩍 하는데 점점 이 점이 많아지는데 점이 한참 많아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이 반복됩니다. 이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이 반복되는 게 바로 뭐예요? 간섭무늬죠. 그래서 이것이 마치 무엇처럼 행동하냐면 전에 1800년대 빛이 파동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준 게 영의 이중슬릿 실험이라고 그랬죠. 영의 이중슬릿 실험에서 빛의 간섭무늬를 보고서 빛이 파동이라고 하는 결판이 났는데 바로 전자들이 그것과 똑같은 이런 간섭무늬를 내게 된 것입니다. 빛을 이용해서도 이렇게 전자가 간섭무늬를 내듯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빛을 약한 빛을 오래 보내면 여기 밑에 초록색으로 나와 있는 것처럼 마치 전자가 점 하나하나를 찍듯이 입자처럼 생각되는 광자들이 점을 하나하나 찍습니다. 처음에는 여기저기 빛 찍은 것 같처럼 보이는데 오래 기다리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런 간섭무늬가 나오죠. 그래서 전자의 간섭무늬나 빛의 간섭무늬가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전자도 빛의 성질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드브로이가 입자라고 생각된 것도 파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드브로이의 물질파 이론인데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직전까지는 어땠습니까? 20세기 되기 전까지는 어떻다고 그랬어요? 파동과 입자는 절대로 하나가 동시에 될 수 없는 거라고 그랬죠. 그런데 빛만 특별히 무슨 빛이 이상한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파동이면서 입자이기도 한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드브로이의 물질파 이론은 우리한테 무엇을 알려주냐면 전자도 마찬가지로 입자이면서 동시에 파동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자연세계에 대한 자연현상에 대한 생각이 미지세계에는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나중에 이 물질파 이론이 슈레딩거가 양자역학의 운동방정식을 유도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이제 양자역학은 뭐냐면 지금까지 쭉 나온 이 경험법칙이 왜 성립했는지를 다 설명해주는 기본법칙이 되겠어요. 이 물질파 이론이 그 기본법칙을 슈레딩거가 파동방정식으로 이 파동방정식은 이제 미분방정식으로 나타나는데 파동방정식을 표현하는 그런 출발점이 됩니다. 그래서 1925년에 드브로이가 물질파 이론을 제안을 했지만 1927년에 실험으로 증명이 되니까 1929년에 드브로이는 물질파 이론으로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1932년에는 소르본 대학 이론물리학과 학과장이 된 다음에 그 뒤로 33년 동안 교수로 지냅니다. 그리고 1937년에는 실험을 한 데이비슨과 톰슨도 역시 전자회절 실험으로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합니다. 네, 아버지도 노벨 물리학상 받고 아들도 노벨 물리학상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 전에 보어의 원자 모형 한 보어도 아버지도 노벨 물리학상 받고 아들은 핵물리학 연구에서 노벨 물리학상 받았어요. 근데 이 톰슨은 아버지는 입자인 전자를 발견해서 노벨 물리학상을 받고 아들은 또 전자가 파동이라는 걸 증명해서 노벨 물리학상 받고 전자 하나 가지고 아버지도 받고 아들도 받고 이런 예가 되겠어요. 이 드브로이는 1987년에